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요즘 미중유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깜짝 놀랄 상황을 뜻합니다. 미중유의 바이러스, 미중유의 디지털 범죄, 미중유의 주가 급등락 등 주로 안 좋은 일에 많이 이 미중유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 미중유의 비상한 대책이 나와서 미중유의 성과가 나왔다는 소식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3월 24일 아침에 매일경제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미국 코로나19 확산 상황 심상치 않게 가고 있습니다. 그 파장으로 경제 타격이 어마어마할 거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양적 완화는요, 돈을 찍어서요, 시중에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제한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 난관 겪는 상황이다.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 여파, 단순히 확산자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 수능을 1주에서 2주 연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시나리오를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이은혜 교육부 장관, 코로나 여파 후속 대책으로요, 개학 추가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수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뒤로 미룰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지금 교육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이번엔 서울신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일본 그동안 도쿄올림픽 조마조마하면서 코로나 확산돼 일부러 통계에 안 잡는 거 아니냐, 일부러 뭔가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군요. 아베 총리 연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 봐서는 사실상 미루는구나. 다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세부 논의 시작했다. 그리고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는요, 4주 내, 앞으로 한 달 내에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각국 언론들은 내년 개최가 유력하다. 그럼 내년 7월, 1년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엄벌해야 된다.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강조를 했습니다. 엄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운영자는 당연한 거고요. 회원 전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수사팀 확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요,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한쪽 방이 뭐가 문제가 되면 다른 데서 또 만든다는 거죠.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도 주문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오늘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문가 모셨습니다. 백순영 카톨릭의대 교수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윤기찬 변호사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3월 24일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을이 더 걱정이다. 코로나19 상황, 우리나라는 좀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조금 뭔가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가을이 더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총선 뒤 합당을 하는 것인가. 지금 범여권 내에서 여러 당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총선 뒤에는 다시 또 하나가 되는 건가. 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키워드, 포토라인입니다. 이른바 박사방, N번방 논란이 됐던 그 인물. 과연 포토란에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 우리 경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이슈들을 좀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상황. 해외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유럽에 이어서 미국입니다. 보겠습니다. 미국판 우한이 된 뉴욕주 재난지역 선포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3개 주의 재난지역을 선포했는데요. 지금 뉴욕주 상황이 가장 심각해 보입니다. 지도 좀 볼까요? 여기 미국 지도가 있고요. 그 옆에 주별 확진자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쭉 보시면 뉴욕주 단연 많습니다.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이 미국판 우한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16,000명 확진에 150명 사망. 미국 전체 감염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요. 인구 80%가 감염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여러 가지 급한, 빠른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퍼질 대로 퍼진 거 아니냐 이런 또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캘리포니아주도 비상이다. 8개 주 1억 명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는 얘기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미국 상황과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And today we're bringing it to 100% of the workforce must stay home. These are legal provisions. They will be enforced. There will be a civil fine and mandatory closure for any business. The federal government should order factories to manufacture masks, gowns, ventilators. Mandatory directive from the state. Find more beds, use more rooms. You must increase your capacity 50%. And I don't know why on earth the president hesitates at this point. I think you're seeing a hue and cry all over the country for our armed forces to be activated. The time is now. 자, 미국도 지금 중앙정부와 이른바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죠. 각 주정부, 시정부들이 약간 의견이 다르고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왜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하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다음 기사는 미국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보겠습니다. 미국 교민 코로나 피난이다. 한국행 티켓 값이 3배 폭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안전해 보이는 겁니다. 미국 방금 보셨죠? 미국 정치인들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내용 보면요. 유학생도 고국으로 역유입이다. 표 매진데 1,300만 원 좌석만 남기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1,300만 원이 됐답니다. 국내 공항 입국 확진자 22일 만에 47명. 닷새 전보다 4배 늘어났다. 이 확진자가 지금 외국에 유입이 되는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자, 백순영 교수님. 남이 나라 상황이지만 일단 우리가 먼저 경험을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초기에는 숫자가 완만하게 가다가 지금 폭증을 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전 세계 다 공통된 현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의 상황은 더 좀 나쁜 것이 실제 1,000명당 병상 수가 2.8개밖에 안 됩니다. 1,000명당 2.8개요. 예, 이탈리아가 3.2개 정도인데 이탈리아보다도 적습니다. 병상이 더 적은 거네요. 그 이유는 미국의 시스템은 이렇게 입원하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대부분 외래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타고 하는 시스템이고 또 공공 영역이 거의 없고 다 민간 영리병원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병상 수는 적지만 또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 기지들의 그 베테랑스 하스피털, 그 대양 군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병원들이 있고요. 또 병원선, 야전병원, 또 이 연방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자들이 전문의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 의사들도 많이 있고 시설도 있고 또 대학의 기숙사 같은 것들을 다 임시병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한 5,000개 정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증 환자들을 만약 입원시킨다 그러면 나중에 의료 공백이 생겼을 때 중증 환자들이 사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하면은 자가격리 시키고 또 생활 치료 시설에 센터에 넣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를 빨리 찾아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하는 이 병상의 효율성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런 방식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걸 작동하려고 계속 하고 있죠. 예. 여러 가지. 근데 여기에 예. 문제는 이제 감염내과나 이런 감염병 선생님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한계의 부분하고. 미국 내에서 감염 전공 의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지만 지금 뉴욕주만 보면은 감염병 환자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 대처할 만한 의사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부분하고 예. 또 여러 가지 물자들이 갑자기 모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미국의 모든 건강검진은 다 안 하고 그다음에 입원에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예. 퇴원시키고 예. 중환자실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일반 예. 입원실로 옮기고 해서 모든 병상을 가능한 한 비우고 또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 같은 건 절대로 안 하면서 그때도 장갑이라든지 뭐 예. 마스크라든지 다 쓰거든요. 예. 그 모든 물자들을 지금 이 코로나에 집중하자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예. 주정부에서는 이게 손이 안 되니까 예. 연방 정부에서 이 물자를 모든 거를 좀 주정부에 집중적으로 보조를 해달라 하는 예. 이 여러 가지들을 다 했는데도 예. 지금 벌써 모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아직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지금. 근데 실제 미국은 원체 물자나 인력이나 예. 풍부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서든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막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너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고 초기 대응을 못해서 예. 지역사회 전파를 전혀 알고 있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1월 20일 날 우리가 첫 환자가 예. 생기고 예. 미국은 1월 21일 날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벌어놓은 건데 우리는 그때 많은 진단들을 해서 그냥 그렇죠.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예. 걱정이 더 됐었는데 예. 우리는 빨리 잡아서 환자들을 잡아내고 격리시키고 예. 이렇게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예.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 중환자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지역사회에 퍼지는 걸 많이 막은 예. 효과가 있거든요. 예. 이 결과를 보면은 이탈리아처럼 예. 방역을 못한 거지만 안 한 게 아니고 방역을 아무리 잘해도 그게 방역이 안 들어오면 이게 예. 갑자기 피크가 늘어나서 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우리처럼 이렇게 막아나가면은 예. 많은 사람이 감염되지 않지만 결국은 토탈 숫자는 비슷해집니다. 결국은 인구의 한 60% 정도가 감염이 예. 돼야 이게 사그러들지 그냥은 사그러들지는 않는 이런 상황. 지금 미국과 유럽 상황 사실 초기에 예상한 거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확진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백승용 교수님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요. 유럽과 미국인들의 경우는 마스크 사용을 굉장히 꺼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 폭증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예. 유럽의 문화들이 마스크를 거의 하지 않고 특히 동양인들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 상당히 멸시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지금 결과는 반대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확산을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은 자발적으로 다 마스크를 썼었는데 예. 지금 저기는 완전히 공포가 된 다음에 정부에서 쓰라고 해서 쓰는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다르고요. 마스크 좀 제발 좀 쓰세요. 제발 하고 좀 쓰는 쓰세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볼키스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축제 좀 하지 말라. 지금도 이탈리아에서는 집 안에서라도 축제를 하고 평소에 뭐 달리기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전부들 나가서 달리기 하고 이게 좀 우리랑 많이 다른 이런 문화. 우리는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잘 듣는데 이 문화적 차이가 이 확산세의 차이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네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이탈리아나 우리나 뭐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반항적이고 다혈질이고 우리는 상당히 차분한 걸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우리도 만만치 않게 다혈질인 민족 아닙니까? 원래는 그랬었는데 지금 예.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어제 또 이런 소문이 좀 잠깐 돌았는데 유럽에서 확진자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스페인도 엄청나게 늘고 있으니까 이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다른 변종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다. 이런 또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가짜 뉴스는 아니고요. 예.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모른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갈수록 바이러스는 변이가 일어납니다. 사람에서 예. 사람으로 가면서 뭐 약해질 수도 있고 전파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지금 중국에서 유행이 끝나고 우리나라 유럽에서 거의 예. 비슷한 시기에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계속 가면서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진화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독성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 바이러스가 분명히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복제를 하면서 바뀝니다. 계속. 예.
이 바뀐 게 과연 지금 얼만큼이나 바뀌어 있는지 이거를 연구를 해서 알아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럼 우리나라 바이러스는 어떤가 그 유럽에 있는 예. 바이러스랑 얼마나 같은가를 다 비교해 보면 다 알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것이 그것을 아무리 잘 모델링을 해도 우리 그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정교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전파력이 있을까, 얼마나 우리 항체랑 붙는 부위가 조금 달라졌을까 하는 것들을 이 데이터로는 알 수 있지만 실제 상황하고는 딱 매치를 시키지 못해서 뭐 2배 강해졌다, 4배 강해졌다 이런 말은 아직까지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말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 뭐 일본 등에서 확산됐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럽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것이냐, 변이된 것이냐, 이거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일단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른다. 이 얘기군요, 지금. 예, 연구를 한 사람이 몇 사람들이 있어갖고 예. 논문들로 나와 있었는데 그 데이터도 확실하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이가 예. 될지 알겠습니다. 좀 더 심각한 변이가 된다면은 또다시 재감염이 될 수도 있는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럽 그리고 미국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가니까요. 국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북미발 입국자 유럽의 2배인데 정부 아직 전수조사 확대 검토. 아직도 이 얘기만 하고 있다. 지금 유럽발 입국은 전수 검사를 하잖아요. 모든 분 다 검사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미국발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지적인데요. 일단 이거 관련해서 우리 방역 당국이 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등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사항들이 아직까지는 유럽의 위험도만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유럽의 다른 이제 국가들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들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국과 남미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발생 현황과 또 유입자에서의 확진되는 그런 비율 등의 그런 지표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그러니까 이 기사가 다루고 있는 주장은 그거예요. 미국발 입국자들 코로나19 검사 전원 다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상의 더 강력한 조치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예. 지금 미국에서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환자가 생기는 추이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예. 이 사태 초기에 중국발 외국인에 대해서 왜 빨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한 주장이 많았었는데 똑같은 경우로 이 방역이라는 문제는 어떤 국가 간의 차별화되고 예.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환자가 많이 생긴다면 그에 예. 맞춰서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전 세계 해외 여행을 지금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제한적일 걸로 생각은 앞으로 되지만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예, 제한적일 건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입국자들을 우리 나름대로 또 제한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예. 비즈니스상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방역 협조를 위해서 꼭 예.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 당연히 입국을 시켜야 예. 되겠지만은 그 외에 물론 또 우리 국민은 당연히 이렇게 시켜야 예. 되겠지만 그 외의 사람이라면은 비자 발급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좀 제한을 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면 금지라든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백수영 교수님. 이게 그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예, 근데 지금 유럽에 막는 게 방역 여력이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미국발은 더 많습니다, 사람이. 유럽보다. 예. 그런데 지금 발생 상황으로 보면 아직 유럽만큼은 아니에요. 예. 근데 분명히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추세 보면 추세를 심상치 보면 않다는 얼마 안 거잖아요. 남았어요. 예.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예. 이 방역 당국의 여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장비라든지 격리 시설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예. 이거를 지금 시간을 벌어가면서 계속 준비를 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시나리오를 쭉 만들어서 예. 그 시나리오가 오면은 바로 그 다음 단계해서 최종적으로는 중국처럼 해야 될지도 모르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2주 격리를 시키는데 예, 우리는 지금 우리 경비로 대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만약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 경비를 못할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자비로 하라고 그러고 일본도 다 자비로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면은 유럽이나 미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 전면 금지라는 의미는 좀 그거는 너무 강한 것이고요. 굉장히 강한 조치. 대부분 2주일 격리를 시키는 것이 오지 말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체류할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로 특별히 입국을 시켜주는 경우 즉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들은 입국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10명 중에 9명은 내국인이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음 기사는 이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또 다루고 있어요. 이 얘기가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유럽발 입국 22일입니다. 22일 1,400여 명 가운데 152명이 유증상입니다. 감염 차단 비상이다. 그러니까 유입되는 확진자들이 많다. 이런 걱정이죠.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 기사 보시죠. 외국인 격리자 생활비 지급. 지금 우리가 생활비를 좀 주고 있어요. 검사 비용은 당연히 되고 있고요. 생활비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왜 돈을 주는 것이냐. 이런 또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여기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장이죠. 이런 설명을 합니다. 외국인의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일단 검사비가 우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오면 그 사람이 뭐 격리가 되고 그러면은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입국이 됐을 때는 이 사람으로 인한 2차, 3차 내국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목적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유급 그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중수본에서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게 야박한 것 같긴 하지만요. 결국은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윤기찬 변호사, 지금은요. 우리가 유럽발 입국자 전원 다 검사하잖아요. 일단 검사비 들어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증상이 있을 경우는 치료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격리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의 경우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도 어느 정도 지급을 합니다.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러니까 법으로만 따진다면 그러니까 검사비, 그러니까 진단 비용하고 격리 비용, 치료비 등은 대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고 내국인의 경우에는 시도가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2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따라서 법에는 부담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진단비, 치료비 부분, 격리비용, 진단비, 치료비용 이런 부분들은 다만 이제 이게 그 의심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단하는 경우에 그 진단 비용도 부담하게 할 것인가는 약간 정책적 고려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해석상. 다만 치료비의 경우에는 법에도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그건 정책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사실 치료비까지 지원하시는 것은 국민적 정서상 또는 비용이 얼마만큼 늘지 모르는 이 방역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근데 초기에 사실은 그때 중국 국적자가 확진이 됐을 때 우리가 치료비를 다 댔죠. 그때 백순영 교수님. 이게 치료비 문제는요. 만약에 이 들어온 외국인이 나 치료비 없어서 치료 못 받겠다 할 때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관행적으로 우리 메르스 환자가 중국에 한 명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에도 중국에서 1억 원이라는 치료비를 다 대주면서 치료비를 댔습니다. 그때. 그 치료 방법도 잘 모르는 걸 우리한테 다 상담을 받아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치료비 문제는 대주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방역을 위해서라도 우리 필요하다는 방역을 위해서 말씀이시네요. 대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법적인 문제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어떤 의심 환자가 아니고 무증상인데 2주를 격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음성 나왔고 그냥 노출됐으니까 일단 2주입니다. 2주를 격리를 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2주를 하라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활비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 지금 10명 중에 9명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대부분 음성일 테니까
이 부분이 아마 큰 문제가 논란은 될 것 같습니다. 오창소 평론가 좀 좁혀서 그럼 이 생활비 지원, 외국인에 대한 생활비 지원 문제, 여기 이제 기사에 그런 게 다뤄지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저는 일단은 계산을 해보면 45만 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152명 유증상자로 나왔는데 곱하면 6,840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무증상자도 또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진단반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 무증상자. 예. 그렇다 따지면 하루에 한 인력은 그냥 나가게 되는데 뭐 진단비만 네. 어제 뭐 기사를 보니까 하루에 한 2억 정도 진단비만 든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요. 있어요. 사실 계속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예.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저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움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비즈니스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그 회사에서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지. 그렇게 명확한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예. 법인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그 개인에게 물리는 것이 아니라 예. 파견 보낸 회사에서 물리게 하는 것이 예. 재정적 부담을 어느 정도는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세부 지침을 하나하나씩 예. 세워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영선 의원님. 아까 윤기찬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예. WHO 세계보건기구 규정에도 예. 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가지고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현지 국가가 격리를 해서 치료를 하고 책임을 지라고 돼 있죠. 예. 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 원칙에 따르면 사실은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하고 진단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외교의 최고 위에 있는 원칙은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우리 국민이 만약에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국민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예. 그쪽에서 온 외국인한테 우리가 부담을 안 매긴다면 그건 상호주의 원칙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나라가 우리한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외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상호주의를 적용을 해서 예. 저 나라에서 우리 국민에게 비용을 물리면 우리도 예. 물려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원칙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게 백승희 교수님. 대표적으로 일본하고의 관계인데요. 예. 일본은 아무 근거도 없이 모든 입국자를 예. 2주간 자비로 격리를 시키거든요. 그렇죠. 격리인데 또 자비로 하라고 돼 예, 있어요. 자비로 거기는. 하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입국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이 방침이 유럽발 전수전수 나왔을 때 예. 일본에 대해서만은 2주간 격리를 시키고 자비로 하라 이렇게 하면서 명분은 상호주의다. 이렇게. 아니 그것도 있지만 일본은 방역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에 예.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예. 것을 먼저 선언을 했던 것이 좋았을 텐데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 이런 한 얘기. 가지만 예. 제가 말씀드리면 예, 윤기찬 변호사. 사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근저에는 이런 예. 걱정이 하나 있어요. 예. 이게 이제 팬데믹 현상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 사실 의료 체계가 그렇게 선진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의료 수준은 높지만.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의심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치료나 진단받으러 한국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러 한국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여기 있는 것보다 한국 가는 게 낫다. 예,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입국 조치, 예. 제한 조치를 하겠지만 그 사이에 그런 그 의사를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나요? 도덕적 해이라고 할까요?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만약 그런 경우가 예, 있다면. 그래서 정책적 판단할 때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것도 미중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자가 소수면 상관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미중유의 일,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또 이런 고민까지 가는 게 아닌가 합니다. 돈 얘기를 하니까 참 야박한 분위기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